이 S&P 500이 올해만 무려 26번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발표 후에 주가 상승을 보게 되었을 때는 47%만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8월달은 그래서 뭐냐? 매수자가 돌아오는 날이다. 그러면 9월달은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자, 벌써 8월달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8월 시작하면서 그 저번 7월 달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8월 초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궁금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시타델 증권의 스캇 럼너라는 분의 보고서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리셋은 끝났다. 그러니까 레버리지와 개인들의 포지션이 과열되어서 그로 인한 급락이 나오는 건 끝났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건강한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보고서가 나간 이래로 귀신같이 S&P 500과 다우는 지금 신고가를 찍고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S&P 500이 올해만 무려 26번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거시경제가 사실 되게 안 좋거든요, 현재. 거시경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요. 올해 초부터 있었던 전쟁에 대한 얘기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어저께 물가 발표가 나왔는데 물가가 3.4%가 나왔어요. 그냥 일반 CPI 기준으로, 헤드라인 기준으로. 근데 이것은 페드의 목표인 2%보다 아득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란 사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권 금리도 되게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올해 S&P가 무려 신고가를 26회나 경신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게 잘못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는데, 시타델 증권은 이제 여기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누가 더 여기서 높은 곳에서 매수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현재 신고가를 찍은 상황에서 신규 매수자가 나온다면은 그 신규 매수자는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매수할 것인가? 그거를 역으로 물어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그 신규 매수자가 나올 근거가 여전히 많다 라고 하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고서를 쓰신 분은 스캇 럼너라는 분입니다. 스캇 럼너, 이분은 시타델 증권의 매니징 디렉터로 재직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7월 말에 있었던 그 하락장을 주도했었던, 그죠? 하락장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저희가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네스라는 헤지펀드가 있죠. 그 헤지펀드의 청산을 주도한 걸로 이제 알려진 그 증권사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시타델 증권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퀀트 헤지펀드인 시타델이라는 곳에서 만든 증권사고요. 그 미국 개인의 3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실제로 집행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회사에서 매니지 들에서 제작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실제로 시타델 증권에 있는 막대한 데이터, 특히나 그 자금 흐름이죠. 자금 흐름, 실제로 거래량 일명을 차리고 있으니까 이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걸 보고 그 자금의 흐름에 기반을 해서 단기 변동성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시황에 대한 예측률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자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는 되게 유니크한 그러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냐? 월가의 작두맨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 7월 달에 하락 연다 맞췄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올해 8월 초에는 다시 한번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8월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이 신고가를 찍은 거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서 쓴 겁니다. 참고로 보고서가 나온 날짜는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이고 현재까지도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의 틀을 먼저 제시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타델은 이제 현재 거시경제가 되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S&P가 신고가를 찍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거시경제에서 뭔가 리스크를 찾는 것보다는, 즉 거시경제에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라는 것보다는 누가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면 대체 어떤 게 근거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면밀하게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지난 보고서에서 했던 얘기랑 되게 똑같은 얘기인 건데, 현재 매도 압력이 소멸하고 있다. 뭔 말이냐면은 7월 말에 한번 레버리지가 급격하게 청산이 되면서, 그죠? 레버리지 포지션이 현재 청산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매도 압력을 소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주식을 사게 되는 수요원들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흐름의 비대칭이 건설적으로 반전되었다. 즉
매수로 이어지는 흐름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고요. 이 말은 곧 매수 여력이 재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올해 내내 레버리지가 쌓이면서 매도 압력이 계속 쌓여나가던 시장이 한번 레버리지가 손상된 이후로 다시 한번 매수 여력이 쌓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증시는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매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볼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건 이익을 볼 겁니다. 기업들의 이익. 근데 기업들의 이익은 현재 매우 낙관적이다. 밸류에이션,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매력적이다. 레버리지, 현재 레버리지는 많이 청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다. 그리고 리테일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로 복귀했다.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사상 최고다.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는 거죠. 그것도 다시 재개되기 시작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리고 지수 구조를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는 양날의 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변과 분산을 봤었을 때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것도 좋은 신호고요. 변동성은 내려가는 추세다. 좋은 거죠. 그리고 옵션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콜 옵션에 대한 것이 현재 어마어마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매수자가 보게 된 체크리스트 중에서 보면 10개가 있죠. 이 중에서 9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딱 한 개만 양날의 검입니다. 세모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향후 8월달 내내 계속해서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타델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인데 이 실적 시즌에 나왔던 이익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사상 최강급 이익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2분기 기준으로 S&P 500 기업들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약 33%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신체 회복기를 제외하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 이익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이후로 집계했었을 때는 최강의 상향이다. 단순히 눈높이도 넘는 게 아니라 가장 가파른 이익의 상향 경로를 보이고 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AI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즉 AI가 아닌 전반적 섹터에서 이러한 트렌드가 관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전반적인 이익의 틀을 보게 되었을 때는 이 성장을 놓고 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익 성장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시타델에서는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코어 카드로 보게 되면은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 현재까지 그 S&P 500개 기업 중에서 429개가 그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랬을 때 약 74% 정도가 발표를 한 건데 매출을 상회한 기업은 76%, 그리고 EPS가 뭐죠? 이제 이익이죠, 순이익이죠. 순이익은 무려 87%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다 상회를 한 거는 69%. 말 그대로 진짜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이 순이익 기준으로 87% 서프라이즈를 냈고, 그리고 양쪽 다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이 69%다. 진짜 말 그대로 미친 실적을 현재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발표 후에 주가 상승을 보게 되었을 때는 47%만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한 건데 7월 달에 저희가 한번 레버리지 청산을 겪으면서, 그죠? 그때 아마 하락장 갔었죠. 그런 하락장 속에서 그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은 그때 못 올랐다는 거예요. 즉 이익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따 말씀드릴 건데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었을 때는 현재 이익은 매우 강한 상태인데 주가가 못 올랐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밸류에이션이 매우 저렴하다 라는 뜻입니다. 현재 S&P 내부에서 IT 섹터 보게 되었을 때는 20배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랑 비교해 보게 되면은 작년 10월에는 23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배로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막대한 이익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서는 사실상 현재 매우 매력적인 현재 가격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었을 때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금 흐름도 매우 건전하다. 레버리지가 한번 리셋이 됐습니다. 7월 달에. 그쵸?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에 몰렸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래서 레버리지 ETF에 6월 고점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무려 2,100억 달러나 되는 자금이 몰려 있었는데 7월 달 기준으로는 1,500억까지 줄어들었다. 이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죠? 그죠? 이 이후에 이제 사실상 디레버리징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은 리레버리징, 뭐냐, 다시 레버리지가
쌓이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러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리테일 매수, 이게 미국 개미들이죠. 미국 개미들도 사실상 순매수로 다시 전환되기 시작했다라는 흐름이 시타델 증권의 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아직 신중한 남아있대요. 옵션 시장에서는 풋옵션 해지를 걸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건 개인들이 걸고 있단 말인 거죠. 근데 이것은 그 뭔 말이냐? 참여가 시작이 된 거고, 이 참여가 시작이 된 게 아직 확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 말 뭔 말일까요? 이 확신하지 못하는 자금들이 추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포지션적으로도 상당히 건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수요, 패시브 자금. 이 패시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패시브 자금의 매수세가 현재 진짜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6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YTD,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올해 지금까지 유입량을 본 건데 이게 무려 1.6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종전 기록들을 보십시오. 아득히 추월했죠. 그죠? 현재 패시브 자금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 흐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말 그대로 구조적 매수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실적 발표가 지금 대부분 됐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기 시작해요. 특히나 실적이 좋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될까요? 자사주를 더 많이 사겠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8월은 자사주 성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익도 좋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사주를 많이 사겠죠. 아니나 다를까? 현재 자사주 매입이 승인된 물량이 사상 최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증시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얘기 딱 하나 나오는데 지수 착시와 저변분산 확대. 이건 뭔 말이냐면은 그 S&P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사실상 지수죠. 근데 지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합산시켜 놓은 게 뭡니까? 지수의 움직임이죠. 그러면은 이 지수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도 같이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놓게 되었을 때 그 현재 그 지수 내부에서 그러면 일부 종목만 올라가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이 지수 전반적으로 고르게 올라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다행스럽게도 폭이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수 내에 있는 72% 이상의 종목이 200일 선을 상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즉 현재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모든 종목들이 골고루 오르는 장세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폭이 넓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장 속에 있다. 근데 이건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른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강세장의 끝에 갔을 때 그러니까 강세장 한 번 강세 사이클 도는 거죠. 강세 사이클의 끝에 나오는 패턴 중 하나예요. 모든 종목들이 고르게 오르는 패턴.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특정 종목들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대되는 시점엔 좋은데 확대가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제 좀 조심할 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볼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와중에서 변동성은 현재 지금 매우 낮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빅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빅스를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15 아래가 되면은 셈법이 바뀐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시스템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기관 운용 같은 경우에는 룰들이 있습니다. 룰들. 예를 들어서 변동성 지수가 얼마 이상 매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룰이 있는 거죠. 근데 변동성 지수가 15 이하다. 이건 뭔 말이냐?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여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매수 수요가 늘어 가속이 더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옵션 시장에 대한 얘기. 7월 말에 급격한 하락을 맞은 다음에 8월 4일 날 있죠. 8월 4일 날이 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타델 증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콜 옵션 거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날 거래된 콜옵션만 하더라도 진짜 시타델이 기록한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콜옵션이 거래가 됐다고 해요. 콜이 뭐죠? 콜옵션은 상방을 보는 겁니다. 상방. 이제 그 상방으로 올라간다 베팅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콜옵션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몰리기 시작했다. 이건 사람들이 현재 상승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오른다에 베팅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걸로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흐름의 선순환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레버리지가 청산돼가지고 근데 변동성이 낮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세가 강화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추세를 본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의 저변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내려가겠죠. 이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일어나면서 매수 여력이 갈수록 재건될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 7월 달에 한번 리셋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 내내 이러한 트렌드가 관측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시타벨 증권의 의견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8월 달은 그래서 뭐냐? 매수자가 돌아오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월 달에 한번 빠졌으니까 우리가 7월 달에 한번 레버리지가 빠졌으니까 그 레버리지를 뺐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8월 달일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거시 위험이 큰 건 맞고 경로는 비상이겠지만은 체크리스트들을 다 보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건설적인 방향성이 더 높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월 달 내내 매수자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9월 달 어떨까? 9월 달은 자, 9월 달까지는 이제 그때부터는 남은 매수력이 문제가 된다. 뭔 말이냐면 8월 달에 그러면 들어올 사람들 다 들어오겠죠. 그러면 9월 달까지도 그 자금들이 남아 있을 것이냐. 즉 9월 달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매수 여력이 그때까지 남아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는 실적 시즌도 끝나고 자사주 매입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을 시점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까지도 과연 신규 매수의 여력이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9월 달부터는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리포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9월 달에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와 그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투자를 하는 걸 저희가 퀀트 투자라고 부르죠. 이 퀀트 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새로 생기신 구독자분들도 이제 그러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8월 26일 날 저녁 8시에 무료 세미나를 엽니다. 9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좀 풀기 어려운 얘기들, 분량 제한이 있어서 풀기 어려운 얘기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퀀트 투자를 어떻게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남김없이 공개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참가 신청은 말 그대로 무료니까요. 많은 분들 여기 하단에 댓글 보시면은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도 없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